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속속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DB손해보험인데요. 이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찾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를 또 품에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다 확인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잖아요. TV나 유튜브, 신문 등을 보면 어디서 나오고 주변에 듣기도 하는데 그 중에 진짜 도움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젠 그렇게 힘들게 찾아다니지 말고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 DB손해보험 처음 말씀드리는 날인데요. 손해보험 회사로서 상당한 유명한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소위 4대 혹은 5대 손보사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입지에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사 시장 점유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화재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 삼성화재는 손해보험 각각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생명보험 시장보다는 손해보험 시장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17.4%까지 점유율을 올려놨고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16.8%로 현재 나오고 있는 점유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 내외에서 이제 점유율을 현대해상이랑 같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업계 2위권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여러분들 돈을 버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나가는 비용이 적게 이제 손해율이라고 보통 하죠. 이거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받아놓은 보험금을 운용해서 이제 얻는 수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이 평가 방식이 2023년부터 좀 바뀌었어요. IFRS 17이 도입되면서 이전이랑은 다른 계산 방식을 가져왔는데 이 CSM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 보험 가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현재 가치로 다시 땡겨오는 일종의 회계 방식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총 CSM 가치를 미리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각을 하면서 실제 이익으로 잡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직관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신계약을 많이 받으면 미래에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치,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죠. 이거를 이제 신계약을 통해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상각시키면서 이 부분을 이익으로 반영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회계기준 조정, 가이드라인 조정, 혹은 이제 실손율 조정에 따라 가지고 또 조정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회계적인 부분이 사실 보험사 실적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CSM 방식으로 전환됐는데도 실적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보험 상품 판매 비중은 이제 자동차 관련 비중이 27%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험이 61%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 보장성 판매 보험도 현재 잘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는데요. 3분기 같은 경우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좀 판매하면서 관련해서 CSM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축성 보험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요. 저축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들 중에 그 납입한 금액보다 환급금이 많은 상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생명보험사가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인데 손해보험사임에도 일정 부분 매출을 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장기보험 내에서 이렇게 보장 비율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유지율 같은 경우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인 수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경우는 말 그대로 비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경제 여건에 따라 가지고 뭐 해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대출로도 연결이 되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나 돈이 없어서 해지할래 하면은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그 부분 급한 거 쓰세요 이렇게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 수익의 축이라고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자산 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산은 채권 기준으로 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대동소이한데요. 좋은 채권을 그래도 이왕이면 가져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사실 보험사 자산운용 직군이 좀 이렇게 보면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자산운용사보다 좀 일을 좀 쉽게 한다라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어요. 말 그대로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뭐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을 가져가니까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기에는 채권 이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채권 평가 가치, 채권의 시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금리가 또 떨어지면은 일정 부분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사는 이렇게 손해율 관리 그리고 채권 운용 수익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순익을 2조 정도로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배당 성향은 꾸준히 좀 올려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주가의 추가적인 성장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액이 늘어나고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전체적으로 이익이 안정을 찾는 가운데 배당 성향이 늘어가면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도 5,000원대 현재 배당을 좀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DB손해보험이 조금 아쉬운 거는 배당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끝까지 좀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이익이 확정되면,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되면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IFRS 17로 회계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이익 규모와 안정성은 향상이 됐다. 물론 이쪽도 회계적인 이슈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은 이제 연말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상의 배당 가능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주로의 관심, 그리고 배당주로서 보는 투자는 항상 좀 배당 금액을 생각하고 배당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좀 쌀 때 좀 사야 된다는 점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을 5,000원 주기로 했는데 주가 10만원일 때 할 수는 없잖아요. 배당 수익률 5%인 거니까.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현재 주가 레벨을 보셔야 된다는 점이 지속적인 배당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업종의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자동차 보험 원가가 좀 올라갔을 때, 뭐 손해율이 올라간다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을 바로 보험료에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점. 그렇지만 DB손해보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 있게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타사보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익률이 높다는 점은 단점이지만 일단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용 상승 또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전가할 수 있고, 일종의 좀 예전에 좀 그 나일론 환자라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가지는 리스크지만 제한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 오히려 당국이 어떻게 보험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지, 너네 손해율 같은 거 어떻게 좀 할지, 이런 부분들 당국 규제를 통한 이익 총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업으로서 배당 총량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 DB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DB손해보험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슈 나오는 것들 다 빠르게 파악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런 금융주 말고도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2,000개가 넘는 전 종목에 대해서 다
각각의 담당 멘토가 빠르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보는데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